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ETF 머니 무브 시간인데요. 자,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지은 대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서 얼굴을 또 뵙네요. 자,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미국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네,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네. 보여줬습니다. 특히 우리가 좋아하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하는 기술주 M7 기업들이 특히나 좀 흔들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뭐 테슬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고 나스닥 중심의 하락세가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간의 반등이 나오다가도 또 하락을 하고 약간 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키워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도 위축이 됐고요. 경기 우려에 대한 분위기 형성이 되었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같이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품을 보면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 인버스 상품이라든지 빅스 레버리지 이런 상품들이 좀 상품들이 좀 수익률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었고요. 천연가스 2배 프로셰이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 트럼프 당선 이후에 좋은 수익률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또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이 이번에 이제 행정명령에 또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 하겠다라는 서명을 했고 또 서밋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서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군, 상품군들도 수익률 상단에 자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로 이제 밀당을 하니까 뭐 타국도 물론이고 다른 나라도 물론이지만은 미국 자체도 지금 증시가 영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말이죠, 이 시장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 빅스 지수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이제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한번 좀 쭉 얘기 들어볼까요? 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공포지수라고도 불리기도 네. 하는데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유발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 있었는데 변동성 유발하면서 상승세를 좀 추세를 탄 모습이 나와주더라고요. 그와 관련돼서 결국에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 시장 자체를 굉장히 건전하게 보기보다는 관세에 대한 우려, 그 부분이 좀 더 두각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관련돼서 말을 계속 바꾸고 있고요. 네.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제 그의 말 바꾸기에 좀 지쳤다라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면서 시장 자체, 미국 안에서의 내부에 대한 분열에 대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특히 EU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똘똘 뭉쳐서 오히려 미국을 배제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시장의 우려감은 좀 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M7 기업들이 또 중국이 굉장히 AI 기술로 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혹시라도 중국 AI 기술에 밀리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옥죄진 않을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또 기술주들도 같이 하락을 하면서 지금 빅스 레버리지 종목이 굉장히 큰 수익률을 상품이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섭다는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지금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국내 ETF도 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시장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 증시는 그래도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네.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부재하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아직은 좀 우려할 만한 부분들이 남아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철강이라든지 화학, 그동안 가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경기 부양책을 등에 업고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와줬고 그동안 주도 섹터라고 불렸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부진했던 그 흐름들을 좀 채워주는 모습들이 나왔다. 하지만 오늘 또 정치적인 내부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장 후반에는 좀 시장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 주 한번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시장 자체, 우리나라 시장은 관세 이슈에 있어서 그래도 피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상품들이 그래도 수익을 좀 잘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미국 알래스카 그 LNG 사업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철강주가 아주 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대로 ETF 시장에 반영이 됐네요. 네, 일단 방산주들도 상위권에 엄청 많이 링크가 되어 있었는데요. 네네. 방산은 저희가 또 가끔 다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철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데 네. 사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1기
때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에요. 근데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이든 때도 이제 진행이 되지 못했고 또 이번 2기 때 일본 쪽에서 지난달에 한일 미일 정상회담 쪽에서 우리가 이 알래스카 관련돼서 돈을 지원하겠다. 트럼프는 LNG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발언을 했고 이게 도화선이 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과 미국에 돈을 이제 좀 해라. 돈을 대고 기술을 수출을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철강 관광 기업들이 그와 관련돼서 만약에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수주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좀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 이야기를 했는데 뭐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당이 되는 부분일 수는 있겠지만 네. 철강 가격이 상승을 했고 또 이미 미국 쪽에 생산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기업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또 부각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철강에 대한 부분들 좀 감축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또 그 부분도 시장에서는 부양책과 함께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된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철강 관련된 상품이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초반에 우리가 상반기 때 이제 조선이 되게 좋았고 철강주도 좀 지속적으로 봐도 될까요, 그러면? 네, 일단 바다권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있고 또 중국의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움직임이 생각보다 큰 규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철강 관련돼서는 저는 미국과 그리고 중국의 모멘텀 같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이번에는 예전처럼 철강주들의 시세 흐름이 단기적으로 확 끊기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철강주들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낮고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종목의 선별 그리고 이게 장기화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에는 종목별 장세가 철강주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좀 잘 맞춰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신흥국의 시장 흐름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저 중국이 좀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양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어때요? 네, 지금 중국 양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 AI, 첨단 기술 이쪽으로의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것보다도 지금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이런 기업들이 AI 플랫폼을 선보이고 있는데 딥시크를 넘어섰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자고 일어나면 AI 플랫폼이 하나씩 나온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이런 첨단 기술에 있어서 중국이 굉장한 속도로 치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중국판 M7 기업들에게 굉장히 크게 좀 점수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로 상단에 이제 위치한 수익률 상단의 중국 쪽의 종목군들을 보면 대부분 텐센트나 알리바바를 좀 그 안에 보유 종목으로 구성하고 있는 상품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지금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의 앞으로의 성장 그리고 경제 성장률을 또 5% GDP 안팎으로 또 제시를 한 만큼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거는 부분들 미국과 중국이 또 충돌할수록 오히려 중국은 맞불 작전을 피면서 더욱더 강한 부양책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적인 측면들이 ETF 상품에도 고스란히 좀 묻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브라질 또 다른 나라도 좀 짧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차이나로 항상 불려왔던 그런 이제 나라인데 예. 최근에는 뭐 관세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살짝 부진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처럼 인도는 다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속속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 전쟁의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신흥국 중에서는 대만과 함께 인도를 봐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살짝씩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인도 ETF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를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수출에 의존이 큰 그런 나라인데 지금 미국 쪽으로의 이제 수출이 굉장히 많고 미국이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점이 있었던 건 대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시가 살짝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1월 달에 적자, 무역 적자가 엄청나게 또 크게 났습니다. 거기에 상단 10위권 안에 6위를 베트남이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에 대한 우려는 좀 베트남 시장에서는 여전히 존재를 한 것 같아서요. 베트남 시장은 급하게 보실 것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긴 하지만 여전히 관세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짓눌렀을 때 이웃나라, 멕시코의 이웃나라이면서 관세에 대해서
많이 좀 피해를 보진 않는 나라일 수 있다라는 브라질에 대한 평가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약간씩 우상향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브라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품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브라질 시장에 대한 평가는 관세 이슈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인도하고 브라질은 지금부터 좀 관심 깊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지 짧게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아마 내부적인 정치적 불확실성이 또 한 번 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 주말 동안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한 번씩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국내 투자자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내가 수익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그때마다 현금화를 해서 종목을 좀 포트폴리오를 계속 리밸런싱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큰 기대 수익률보다는 그때그때 대응을 하면서 비중에 대한 조절 꼭 기억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과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투자의 재발견 저희는요 다음 주 금요일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